2022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29일 서울 세택에서 개막합니다. 리추얼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을 주제로 다음 달 2일까지 200여 업체가 참가해 390여 부스가 차려집니다. 조계종 중앙종회가 오는 11월 제18대 중앙종회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주 20일부터 22일까지 후보 등록, 10월 13일 선거를 거쳐 출범이 본격화됩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이 3년 만에 대규모 8재개 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24일 보은 법주사에서 열리는 제18회 8재개 수계법회에 전국 포교사 4천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불교상담개발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치유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명상의 효과를 알리는 건 물론 불교 명상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웹툰 걸어서 템플 속으로가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이 18,000여 개가 달릴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민을 위한 추석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일주일 연기됐지만 13세대가 함께하는 전통 민속놀이로 흥겨움을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4일 수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2022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오는 29일 서울 세택에서 개막합니다. 리추얼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을 주제로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390여 개 부스가 차려지는데요. 의식이라는 주제에 맞춰 종교 또는 개인을 위한 일상의 다양한 의식에 주목했습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최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한국 전통문화의 중추를 이루는 불교 문화를 새롭게 조명하고 산업의 중흥과 문화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국제불교박람회. 조계종이 주최하는 2022 서울국제불교박람회가 리추얼, 내 삶이 바뀌는 시간을 주제로 서울 세택에서 오는 29일 개최해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 내 삶 속 일상의 다양한 의식의 형태를 만나볼 수 있는 200여 개 업체에 390여 개 부스가 차려집니다. 특히 일상 회복을 도모하는 우리들한테는 자아를 만드는 나만의 습관, 의식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시기에 불교박람회도 일반 우리 불자난 시민들에게 이런 리추얼 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제안을 좀 해보고자 했던 겁니다. 의식이라는 주제에 맞춰 각 전시관마다 주제전을 개최합니다. 화엄사, 은혜사, 부석사의 괴불 3점을 미디어 아트로 만날 수 있는 일관은 참여형 전시로 참여자가 괴불의 절을 하면 스크린에 수행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릴레이 1만 배를 달성하면 참가자의 이름으로 태풍 수재민들에게 성금이 기부돼 의미를 더합니다. 2관은 임석환 불화장의 특별 초대전 나는 붓다를 보았다 전을 통해 사불선 수행의 개념과 의미를 소개합니다. 3관에서는 조계총림 송강사주지 자공스님의 빨간 목탁을 비롯한 전국 4차례 문화상품과 전통문화 우수상품 공모전 수상작들이 전시 판매됩니다. 기획전으로는 태국의 불교 의례를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국가 초청전과 합리적인 가격으로 불교 미술 작품을 만날 수 있는 50만 원 전이 진행됩니다. 박람회 측은 불교 문화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업체와 소비자 간 가교 역할도 예년에 이어 충실히 수행하며 삶의 지혜를 담은 특별 강연도 온오프라인에서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박람회가 갖고 있는 메리트, 장점은 한국 불교와 전통 문화를 보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데 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등회 때 조계사 앞에 전통 문화마당이 열린 것과 똑같은 형식의 공간을 세택 야외마당에 전시를 할 예정이고요.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무료로 시민들에게 제공해드리고 BTN 불교TV는 올해도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 참가해 홍보 부스를 운영하면서 양질의 자체 제작 프로그램 홍보와 붓다의 회원들과의 소통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조계종 종단 입법기구이자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대의기관인 중앙종회가 오는 11월 제18대 중앙종회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주 20일부터 22일까지 후보 등록, 10월 13일 선거를 거쳐 출범이 본격화되는데요. 주요 일정을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종단 운영의 근간을 세우고 종도들의 뜻을 대변하는 입법기구이자 대의기구인 조계종 중앙종회가 17대를 마무리하고 11월 18대 종회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8대 중앙종회 선거 일정을 공고했습니다. 18대 중앙종회 선거는 다음 주인 오는 20일 오전 10시부터 22일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다음 달 13일 목요일 오후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선거가 치러집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직할교구 4명, 해인사 3명 외 22개 교구본사에서 각각 2명씩 51명을 선출하는 직선직 종회의원과 유런, 선원 등 10개 분야 직능대표 20명, 비군이 종회의원 10명, 총 81명으로 구성됩니다. 후보자는 승납 15년, 연령 35세 이상의 종단 재적승으로 직선직은 당의 교구본사 종무소에, 직능대표와 비군이 종회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후보 등록은 신청서와 수행 이력서, 종법 준수각서 등을 종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하고 기본 증명서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됩니다. 총무원장과 교육원장, 포교원장, 포계, 법계, 선거관리위원, 총무원과 교육원, 포교원 부실국장, 본사 주지 등 겸직 금지에 해당하는 종무원이 후보 등록을 할 경우 오는 19일 월요일까지 해당 종무직을 사직해야 합니다. 거주승 신고는 오는 19일 오후 5시까지, 투표구 신청은 9월 13일부터 10월 3일 오후 5시까지 당의 교구본사 종무소로 하며 선거인 명부 열람은 오는 27일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수 득표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되며 후보자 수가 선출 정수 이내일 경우는 투표 없이 선거일에 후보자가 당선인으로 결정됩니다. 10개 분야 직능대표 종회의원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월요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BTN 뉴스 이은아입니다. 제가불자들이 속세에서 육제일에 맞춰 하루 낮과 밤에 지켜야 하는 계율인 팔제계가 있습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매년 대규모 법석을 통해 팔제계를 실천해 왔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중단됐던 팔제계 수계법회가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윤호섭 기자입니다. 우바세 우바이들이 매달 정해진 엿새마다 8가지 계율을 지키며 정진하는 팔제계. 아함경에는 제가불자들이 5계를 일생 동안 지키는 것보다 팔제계를 단 하루 지키는 것이 수승하다고 전하는데 조계종 포교사단이 3년 만에 대규모 팔제계 법회를 봉행합니다. 오는 24일 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에서 당일 행사로 열리는 제18회 팔제계 수계법회. 2003년 제12교구 본사 해인사의 첫 법석을 시작으로 20년을 이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3년 만에 개최하게 됐습니다. 25기, 26기 포교사들은 활동이 사실 좀 미흡한 부분도 있고 8간제계 참석도 사실 못했고 해서 포교설의 정체성이 조금 확보할 계기가 필요하다고 하던 차에 다시 한번 어떤 활동의 의지, 신행심을 고취를 해서 이번 법회에는 전국 포교사 4천여 명이 운집할 것으로 포교사단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날 제27회 일반 포교사 고시에 합격한 359명이 품수를 거쳐 새내기 포교사로서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을 다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포교사 고시에는 가족 단위 합격자가 나왔는데 모녀인 봉국사 불교대학 박국남 조주연 씨와 자매인 백려남 홍혜영 홍희정 씨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또 최연소 합격자는 만 30세, 최고령 합격자는 만 80세로 다양한 연령대에 걸친 새 포교사들이 포교 현장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포교사단은 법회에서 그간 여러 포교 공적을 세운 개인과 지역단을 포상하며 기존 포교사들의 사기 진작에도 힘쓸 계획입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끊임없이 신행과 포교 활동을 해왔던 그 힘으로 이번 팔제계에 많은 참석을 하셔서 중단 없는 신행과 포교 활동의 그 현장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달려나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교사단은 포교사들이 팔제계 법회에서 계를 받고 한글 금강경을 독송하며 코로나19로 느슨해진 각자의 수행을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불교 상담개발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마음돌봄 치유 늘봄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명상의 효과를 알리는 건 물론 불교 명상 지도자의 전문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전통적인 불교 수행법 명상이 코로나19로 우울감에 휩싸인 국민들의 마음 건강 지킴이가 됩니다. 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한 마음돌봄 치유, 늘봄 프로젝트입니다. 늘봄 프로젝트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 명상으로 마음 돌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마음 돌봄 사업을 명상을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하게 되면 명상이라고 하는 분야가 불교 친화적인 영역으로 확보되지 않을까. 늘봄의 명상 프로그램 이름은 참깨나무. 참여하기, 깨어있기, 나눔하기, 무르익기의 줄임말로 잠시 멈춰 자신을 관찰하고 본 모습을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불교 상담개발원의 심리상담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비의사, 사무량심에 도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명상 방법을 고안한 겁니다. 프로젝트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부터 최근 거듭된 재난으로 우울감이 심해진 의료, 복지, 돌봄 분야 종사자까지 다양합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마음 챙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명상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비의사라고 하는 사무량심이 실제로 그 사회화하는 데 가장 두드러진 장점을 가진 명상법이라고 지금은 이제 얘기되고 있어요. 참여하고 깨어서 보고 거기서 발견된 보호 요인들을 불교 상담개발원은 직접 개발한 명상 워크북을 기반으로 보다 전문적인 명상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눈에 띄는 점은 강사진 60명이 개발원이 배출한 불교 명상 지도자로 구성된 점입니다. 실무 경험이 필요했던 지도자들의 외연이 확장되는 한편 국가기관 운영 프로젝트인 만큼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전망입니다. 국민들의 마음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불교의 그 장점이 사회활동에 극대화되는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지난 6일 천안 노인대학을 시작으로 늘봄 프로젝트에 시동을 건 불교 상담개발원. 연말까지 총 90회, 1,800명의 참가를 목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한 웹툰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공주 마곡사와 평창 월정사에 얽힌 이야기 등을 재밌게 풀어 다양한 계층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작됐는데요. 온라인에서 반응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불교 설화를 바탕으로 제작한 걸어서 템플 속으로 불자를 비롯한 다양한 계층이 한국 불교의 우수성과 역사성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했습니다. 불교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만들었고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DP의 웹툰 원작자인 김보통 작가가 참여했습니다. 지난달 29일 카카오 페이지에 게시했는데 댓글이 18,000개가 넘게 달릴 정도로 관심이 높습니다. 불교문화 유적지를 알리는 이런 웹툰 신박하다, 템플스테이에 가보고 싶어졌다, 재미있다, 응원한다 등 웹툰에 대한 반응이 뜨겁습니다.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에 지금 현재 시대 정신을 담고 MZ세대는 물론 불교에 쉽게 다가오지 못하는 세대까지 불교 정신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웹툰은 총 8편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료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평창 월정사의 정성스러운 마음을 전하는 공양보살상부터 의상대사가 관세음보살의 현신인 파랑새를 만났다는 양양홍련함까지, 특히 201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공주 마곡사의 5층 석탑과 보은 법주사의 쌍사자 석탑에 얽힌 이야기도 담겼습니다. MZ세대들이는 다양한 것들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 또한 더불어 해외 보급을 통해서 외국인한테도 우리 불교 정신에 대한 흥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이런 웹툰 제작을 꾸준히 진행할 거고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은 향후에도 다양한 세대가 한국불교 문화와 어울릴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작해 나갈 계획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지역 복지관들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추석맞이 행사를 일주일 연기한 의왕시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에 정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의왕시 소재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을 찾은 지역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국악 공연을 즐기며 즐겁게 춤을 추고 있습니다. 희망나래 장애인 복지관이 지역민을 위한 추석 행사를 준비한 겁니다. 당초 지난주에 계획했지만 태풍 흰남노의 영향으로 어르신들과 장애인 이용자들이 참석에 어려움을 겪을까 복지관이 배려를 한 겁니다. 추석 차례상이 가볍지 않도록 사전에 명절 선물은 전달했고 이날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지역 기관장들이 찾았습니다. 추석의 그 정겨움과 풍요로운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장애인 복지 정책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의왕시의 장애인 복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지 저희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의왕시가 장애인분들 살기에 더 좋은 도시, 장애인 행복한 도시 될 수 있는 방법 잘 연구해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은 추석맞이 행사인 만큼 윷놀이 대회도 준비해 큰 호응을 이끌어냈습니다. 13세대가 함께 전통 민속 놀이를 하며 웃고 즐기다 보니 짧았던 추석 연휴가 늘어난 느낌입니다. 대회 우승팀에게는 공기청정기와 전자레인지 등 상품이 전달됐습니다. 복지관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청계사 주지 성행스님은 어르신들과 장애인들 모두 행복한 연말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희망나래 복지관이 개관하면서 많은 후원자들 그리고 이용자들 또 이용을 하시는 그 부모님들 이런 분들이 마음을 내서 이 복지관이 면직 상고에게 전국에서도 아주 우수한 정수 시설로서 평가를 받을 정도로 희망나래 장애인복지관 관장 지연 스님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복지관 분위기를 살려 장애인들과 어르신들의 행복을 응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예전과는 다르게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좋아지고 활발해졌습니다. 아무래도 밝은 그런 기운들이 더 느껴지는데요. 앞으로도 이 코로나 속에서도 그런 긍정의 그런 에너지, 힘들이 더 지역사회에 많이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관 이용자들은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돼 코로나 이전 활발했던 모습의 복지관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해마다 100만 명이 넘는 참배객들이 찾는 여수 관음 기도도량 향이람이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의 쌀을 나눴습니다. 향이람 주지 연교스님과 신도들은 어제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20kg 백미 150포, 1,500만 원 상당을 인근 도서지역 및 아동센터 등에 전달해달라며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한 자비의 쌀은 여수 전통 특산물인 거북선에 실린 쌀로 최근 쌀값 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 농민들을 돕기 위한 마음도 더해져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됐습니다. 연 교수님은 주지 소임을 맡은 지 3개월 동안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항상 지역민과 상생하는 사찰이 되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산 붓다선언이 9일간 진행되는 금강경 특강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부산 붓다선언은 어제 경내 2층 법당에서 주지 도경 스님과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금강경 9일 특강 법회를 개최하고 끊임없는 용맹정진과 수행을 이어나갈 것을 발언했습니다. 도경 스님은 금강경 천일 독경 법회 원만 회양을 위해 애써준 많은 신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금강경 속에 담긴 부처님의 가르침을 쉼없이 배우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법회는 지난 금강경 천일 독경 법회 회양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붓다선언은 오는 29일 부산 여여선언 회주 정여스님과 21명의 스님을 초청해 금강경 천일 독경 회양 승보공양 법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9월 14일 수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